수업. 네, 안녕하세요.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부배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독신주의자이신 분들 있으신가요? 뭐 아니면 나중에 결혼을 하겠지만 자녀를 낳을 계획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네, 세 분 계시네요. 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00%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통념상으로 봤을 때도 출산과 결혼은 인간의 발달 과업 중의 하나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삶에서 출산이 이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라면 이러한 개념에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낙태에도 조금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낙태에 대한 찬반의 문제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에 대한 존속성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진행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 전공이 아동가족학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공의 특성상 낙태 관련한 토론에도 자주 접해보았고, 그리고 낙태 시술 과정을 직접 보거나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접해보았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느낀 결론은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낙태는 지금 현행 법상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설득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낙태와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용어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낙태 찬반 토론에서 가장 집약적인 쟁점 중에 하나인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으로 볼 것인가와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과 그리고 산모의 자기결정권,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낙태와 그리고 인공 임신 중절의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낙태를 반대하는 집단에서 가장 크게 근거를 두는 것은 만약에 산모가 강간이나 혹은 근친상간 아니면 모친의 생명에 굉장한 위험을 주는 상태인데도 낙태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산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듣는데요. 앞서 그들이 드는 근거 같은 경우나 더불어 태아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행 지금 모자보건법에 따라 수술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는 낙태라고 부르지 않고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반대로 단순한 산모의 경제적이나 사회적 이유나 아니면 산모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수술이 시행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형법 제27장에 의해서 낙태의 죄로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불법이겠고요. 이러한 경우를 낙태라고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공임신 중절의 금지가 아니라 낙태의 금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낙태는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근거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근거는 과연 언제부터 태아를 생명이라고 보아야 되냐라는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의 생명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그 자궁에 착상한 순간부터 출산에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연속성을 지닌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착상이 되고부터 출산되는 순간까지 어느 하나 과정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의 생명이 탄생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건데요. 2010년에 연세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낙태를 하게 된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이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했지만 실패해서 생긴 원치 않는 임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산모들은 불가항력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임신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성인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이성과 신념에 따라 조절할 수 있었던 결과